조만친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온건파, 중도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어떤 급진 좌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항상 중간 민주당 안에서 반대 깃발을 드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조만친 의원이 폭탄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기고문을 하나 냈는데 그 기고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회가 인플레이션과 부채가 기존 정부 계획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3조 5천억 달러 법안이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추가 지출안에 어떠한 것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것도 지지하지 않겠다. 돈 쓰자라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뭐냐면 당장 지금 메디케어하고 소셜 시큐리티 봐라 심각하다. 메디케어하고 소셜 시큐리티는 전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서 그 기금을 기초 자금을 마련을 하고 그 마련된 기금을 트러스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뮤추얼 펀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트러스트에서 그 기금을 좀 더 불려서 자산을 좀 불립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이 메디케어로 지출돼야 될 지출 비용들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제 신탁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2026년이면은 지금 메디케어 끝난다. 메디케어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어 바닥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는 2033년이면 바닥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극단의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더 많이 걷던가 아니면 주는 혜택을 줄이든가 뭔가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점차 이제 노령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년대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 상당히 큰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내 자영업 하면서 세금 낼 때 소셜 시큐리티 세금 다 냈는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혜택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 다 냈는데 막상 내가 은퇴할 때쯤 됐는데 나한테 정부가 주는 혜택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2033년이면 바닥이 날 것 같다. 이런 계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정부가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뭐 차입을 하든 뭐를 하든 좀 더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날 수가 있는데 정부 부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져서 추가 예산안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연방정부의 지금 부채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30조 달러가 지금 넘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부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부채를 늘리는 작업을 과연 지금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승인이 돼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날 좀 설득시켜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3조 5천억 달러라는 돈을 쓰자라고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 상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조 5천억이라는 돈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쓰이고 몇 년도에 얼마가 쓰이고 몇 년도에 얼마가 쓰이니까 도대체 앞으로 10년 안에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긴 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분야에다가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충은 해놓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금 다 완성들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작정 얼마 돈 쓰자 이것만 지금 내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지금
뭐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이든이 지금 하고 싶어 한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이거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년 안에 당장 이거 올해 안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 인프라 법안 2가지. 예, 그래서 인프라 법안이라는 게 있고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는 게 있고 아메리카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잡스 플랜은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패밀리스 플랜에 대해서는 지금 초당적인 합의안이 없죠. 공화당에서는 100%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도움 없이 그냥 강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입법 투표를 하지를 않고 예산 조정 방식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산 화해 신청이라고 그래서 예산 조정 방식으로 이거 투표를 하게 되면은 60%가 아니라 그냥 단순 과반수 51표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원이 50명, 공화당 상원이 50명인데 50대 50 표결이 딱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는 민주당 표 딱 이렇게 한 표 주면서 그 법이 통과되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공화당 니들 안 도와줘도 우리가 할 수 있어 하고서는 딱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조마친 의원이 아니 난 반대인데 하고서는 갑자기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마친 의원은 과거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하는 행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하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 반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 만친의 3조 5천억 달러 지출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초당적 인프라 법안, 그러니까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계획안이 통과가 됐죠. 상원이 통과가 됐죠. 하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원에서 9월 27일 날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 안 시킬 이유는 사실 거의 없어서 통과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초당적인 법안이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동의해서 만든 법안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만친 의원이. 이건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 법안을 실행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적인 미래다. 그렇게 해야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바로 만친 의원의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만친 의원도 그 초당적인 법안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정부 예산이 정부가 부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인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저희가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조 5천억이라는 돈은 이거는 쓰던 안 쓰던 만친 의원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당적으로 통과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지켜볼 의향이다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친 의원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 반대를 하면 3조 5천억짜리 예산 지출안은 통과가 불가능해집니다. 공화당에서는 지금 100%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노 의원들조차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나오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만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만친 의원이 이거 나는 그거 반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지 말고 이거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수정안에다가 포함시켜 줄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어쩌면
그런 그 민주당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원에서도 낸시 펠로시가 어떻게 해서든 막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3조 5천억 달러를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할 때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 중에 하원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 반기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만들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걸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펠로시가 얘네들 꼬시죠. 야, 뭐 일단 이 선을 만들어 놓으면 3조 5천억이라는 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 만드는 거는 우리끼리 나중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꼬십니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가까스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00% 민주당 찬성표 던지고 공화당원은 100% 반대표 던지는 이런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온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어렵게 하원도 통과시킨 셈인데 지금 상원에서도 만친 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왔다. 결국 이제 조만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민주당 쪽에다가 전달을 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 내부 안에서 지도부가 이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싸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결국에는 어떤 약간의 수정이 있을지언정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완전히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지출 이 내용에 보면은요, 무료 유급 휴가 내용 들어가 있고 무상 보육, 그러니까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아이들 이제 그런 것들 집안에서 하는 아이들 이제 타가소에다가 맡기는 것, 타가소에 맡기는 거 다 국가에서 그 비용을 대주겠다. 프리케이 유치원 보내는 것도 국가에서 전부 다 돈 내주겠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2년제 대학이죠. 이 커뮤니티 칼리지 전부 다 국가에서 학비 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다음에 의료보험 수혜자들한테도 의료보험 내용 중에 치과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시각, 그러니까 안과죠, 안과. 그다음에 청력 테스트 이런 그다음에 청력 테스트에 포함되는 게 바로 보청기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의료보험에 포함시켜 주겠다. 아이가 있는 가정한테는 양육비, 양육 보조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돈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3조 5천억 규모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미국은 잘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눠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에서 뽑아내려고 하느냐? 부자들한테서 부자세 만들고 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세금 다 높여서 뽑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의욕을 없애는,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동기말살하는 그런 정책이 돼버린다. 이게 결국에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중도파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 좌파 이 공산당들이 아주 민주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걸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히 미래가 어두운 그런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지출 일정, 예산 규모, 사용 계획 등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지는 이 문제가 9월 27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9월 27일, 그러니까 1조 2천억 달러의 민주당,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그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하원이 표결에 붙이겠다고 약속한 9월 27일 하원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것까지 가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의 뜻대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이건 바이든의 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이야 뭐 겉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바이든 뒤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버니 샌더스도 있고, 낸시 펠로시도 있고, 버락 오바마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급진 사회주의화하고 공산주의화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의 온건파들은 지금 이들한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뭐 아까 지금 댓글에 달리시는 내용들 지금 제가 보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돈으로 인심 쓰기 정책이라고 지적해 주신 수진님, 그 말 맞습니다. 돈으로 인심 쓰기 정책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게 국민들한테만 인심을 쓰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인심 쓰는 그 정책을 의원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배후 세력들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을 놓고 돈으로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연방정부가 돈을 쓸 수 있게끔 예산 항목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예산 항목들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돈지랄 해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써라. 가가지고 인프라 법안 통과시켜줬으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도로 깔아주는 거 생색내라 이거죠. 생색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연방정부에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가 민주당 여기서 해가지고 이 앞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 다리 우리가 새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다 공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런 식으로 마치 이건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색내게 만들어가지고 지역 의원들이 연방 하원 의원들 특히 지역 의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좀 더 인기몰이하고 생색내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설득을 해서 너 이 법 통과시켜주면 네 인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지도부가 이 사람들을 구워 삼고 있다. 이것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